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오전 4시 23분 영상이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큰 하락에 들어와 있는데 낙폭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심지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게 하락의 뭐 사실 시작이라고 본다고 치면 이제 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4시간 봉으로 11개 연속 이제 딱 반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하락 낙폭이고요. 이렇게 좀 분위기도 이제 좋지 않고 어떤 반등의 어떤 여지조차 없는 좀 숨막히는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하락의 느낌이 나는데 이게 하락이 이제 5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 하락이라고 치면요. 그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제 뭐 부처빔 하락이 어땠냐면 그때도 이렇게 쫙 빼고 나서 급하게 좀 말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적어도 약간 이제 생선이라고 있으면 생선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생선 대가리 이렇게 탁 쳤는데 얘가 한번 이렇게 탁 기절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팔딱팔딱 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생기가 있었어요, 이 시장에. 근데 지금은 지금 보시면 이게 4시간 보기 계속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5월달인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반등 구간도 굉장히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렇게 턱 치니까 죽고 턱 치니까 또 죽죠. 그래서 이건 좀 지금 생기가 전혀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싸하고 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중간에 뭐 구간 반등 뭐 이렇게 같이 오긴 하겠지만 지금 섣불리 매수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내용을 좀 하락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오더라도 그게 이거 찐반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섣부르게 좀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짧게 먹고 나오시는 그런 조금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굉장히 좀 크다, 의미가 크다, 분위기가 굉장히 싸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이 왜 뭐 하락의 원인 이런 걸 다 떠나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어떤 이런 하락의 기조의 이제 뉘앙스가 지금 깔린 원인이 사실은 지금 이걸로 한번 볼게요. 하락의 원인, 그러니까 하락의 원인의 뭐 사실 트리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의 원인에 지금 깔려있던 기조, 분위기 이런 게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2020년 3월 이후로 유동성을 엄청 풀어댔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서서히 거두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예고하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제 상승장의 어떤 끝에 다가오는구나. 이제 파티가 끝나가는구나. 요런 느낌이 깔리면서 이제 서서히 상승이 이제 좀 둔화되고 고점을 찍고 나서 저점 이제 추세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친구들도 몇 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이제 분위기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직 금리 인상 뭐 3월에 빠르면 3월에 한다고 하는데도 근데 아직 그걸 시작도 안 한 1월 말인데도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시장에 깔린 분위기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3월에 어떻게 또 장세가 이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제 좀 먼 한 달도 더 남은 이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바닥을 뭐 차트로 보면은 나오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어떤 아직 하락의 그 포인트가 저기 3월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앞두고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뭔가 큰 하락이 벌써 나온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5월 달과 같은 어떤 하락을 깊이 찍고 반등해 줄 수 있는 장세라든지 분위기도 전혀 아니고 어떤 2017년, 18년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이번에는 너무 길게 끌고 왔잖아요. 이 파티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 하락으로 찍고 반등해줄 거라는 사실 그런 기대감도 없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하락의 이 기조나 분위기가 좀 많이 무섭습니다. 사실 퍼드가 또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2017년 시장이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그때 하락은 어땠나? 왜냐면 이제 그때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하락은 어땠나요? 요거를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최근 차트고요. 지금 이게 그 당시 17년, 18년 차트입니다. 네. 17년 이제 비트 기준으로는 17년 12월쯤에 전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그 이더리움 알트코인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랑 좀 다른 게 보시면은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오는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죠. 약간 산과 같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제 두 개 어떤 좀 약간 분지 느낌? 그런 이제 좀 이런 느낌 한 개, 이게 두 개, 약간 투탑 찍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찍고 나서요, 한 두 달 좀 안 되는 기간, 12월 17일, 18일 그리고 2월 6일, 여기가 이제 좀 바닥이라고 보면요, 단기 바닥으로 보면은 2월 6일이니까 두 달 정도의 긴 하락, 그리고 중간에 큰 반등이 나오는 어떤 좀 생기가 있는 그래도 좀 시장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하락을 하지만 언제든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 포인트라든지 심리가 있었고, 지금은 좀 그런 느낌이랑은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반등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하락이 굉장히 깊게 그리고 길게,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지금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가 지금 근데 벌써 두 달이 지난 시간 동안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단기 바닥이라고 보면요, 2월부터 좀 잠깐 또 힘을 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구간이 나와요. 이런 구간이 나오고 다시 여기에 수렴을 하죠. 이 포인트가 뭐 요 정도 포인트라고 보면은 요 정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이제 수렴을 하죠. 근데 지금 과연 이 구간에서는 어디에 수렴을 할까? 라고 봤을 때 이제 이 구간 전에 이제 5월, 6월, 7월 요때 하락 구간에 수렴을 할지, 아니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요 구간이긴 하네요. 그나마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 5월, 6월, 7월에 만들었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은 또 뒤로 갔을 때 1월, 2월에도 만들었었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좀 더 눈이 편한데, 지금 어디에 걸쳐 있냐면요, 지금 34,500이잖아요. 34,000 정도라고 치면은 딱 요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주봉에 걸쳐 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 다 겹치죠. 지금 다 여기 겹치는 구간에서 걸쳐 있고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8,000에서 최소 28,000, 29,000, 30,000, 31,000 요 구간이 굉장히 큰 지지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뚫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완전 이렇게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요 구간에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롱텀을 가지고 수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2017년에 이렇게 계속 수렴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바닥이구나 라는 그 인식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마지막 바닥인데요, 18년 이제 10월 30일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여기가 안 깨집니다. 이 완전 우리 바닥이 여기 진짜 바닥이구나, 여기 땅바닥이구나. 그래서 안 깨졌는데 이게 깨져요. 깨지는 순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구간이 나온다 라는 가정을 한다면 어떤 구간이 되겠어요? 지금 이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한 28,000에서 3만 요 정도가 깨지고 진짜 여기 이제 지하실로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앞자리가 1로 바뀌는 수준까지 가는 구간이 만약에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좀 어떤 바닥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 지금은 3만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만 정도에 뭐 일부 좀 들어가시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매수를 하시면은 좀 전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올 시드 100%는 넣지 마시고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웅덩이 구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서웠던 것도 웅덩이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하실로 들어가고 쫙 떨어집니다. 지하실로 가고 나서 반토막이 나죠. 그래서 이 반토막 구간도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다시 여기서 원상복귀가 되는 구간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저번에 상승장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그 과정은 어땠나, 그 분위기는 어땠나, 그 구도는 어땠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뭔 내용이 있었죠? 하락의 원인, 하락의 깊이. 하락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하락의 깊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죠. 단지 이제 지금 봤을 때 차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사실 전부니까 그 차트로 이제 좀 볼까요?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뭐 분석가, 대부분의 분석가들 같은 경우도 29,000, 뭐 3만 이 정도가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이런 횡보 장세,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바닥을 찍고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구간은 범위 구간으로 봤을 때 이제 범위 구간으로 봤을 때 어디있죠? 한 이 사이 35,000에서 4만 8천? 여기는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한 요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아니군요. 여기인 것 같네요. 맞나요? 요 정도 범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수 있겠다. 바닥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깊이를 유추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분석인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깊이가 더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지하실로 갈 수 있음,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열어는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기준이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알트 박살이 났죠. 그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락의 기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분위기가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반등할 만한 시장의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좀 없어요. 뭔가 좋게 시장을 좀 보려고 해도 지금 당장에는 뭐 당장 이제 뭐 현물 ETF가 뭐 승인된다 이런 이슈급이 아니고서야, 혹은 뭐 내지 뭐 구글, 아마존, 뭐 애플 이런 큰 어떤 자금, 기업, 어떤 인프라, 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암호화폐를 좀 정말로 실사용 예로 좀 다가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없다면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굉장히 좀 좋진 않죠. 왜냐면 이제 세계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뭐 굉장히 좀 쬐고 있고, 지금 실제로도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지금 미 증시 다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봤을 때도 물론 단기 반등이 올 수는 있습니다. 막 그렇게 계속 마냥 하락할 그런 시장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하락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슷해요 다. 하락의 형태가 이제 지난 5월 같은 경우랑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이 형태가 많이 다른 게, 지난 5월에는 깊고 굵고 짧게였죠 사실. 굵고 짧게 한번 딱 내리꽂고 정확한 지지선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 방어를 해주고 나서, 물론 횡보기가 이렇게 길었지만
어떤 이 하락의 시작과 분위기의 반전,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길고 계속 끌고 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좀 이 구간이 좀 형태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2017년과도 비교를 했죠, 아까. 그리고 반등의 요소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 혹은 이제 개별 알트에서 이제 개별 알트에서 뭐 진짜 뭐 개별적인 어떤 이슈, 혹은 뭐 어떤 투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5월달 하락장이 왔을 때 이제 뭐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핫해졌었잖아요. P2E의 어떤 그런 대명사, 뭐 필리핀 쪽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엑시만 갑자기 그때 막 올랐었던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알트코인, 특정 프로젝트, 특정 이제 이슈라든지 어떤 특정 호재,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야 지금 이렇게 비트가 무너져 버리는 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거를 계속 지금 띄어나가주면 안 보이나? 반등의 형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계속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이게 갑자기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이렇게 큰 하락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 사실 코로나 때는 이게 진짜 바닥이긴 했어요.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질 데가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떨어질 때가 더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는 하지만 떨어질 때는 많아요, 사실. 여기서 지금 떨어질 때가 이만큼이나 남아있죠. 근데 코로나 때는 지금 떨어질 때가 없기도 했고,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때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올라갔었던 거에서 지금 떨어졌을 때 지금 더 이상 이제 쿠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바닥을 찍고 바닥이라고 하면 이제 뭐 3만을 찍고 갑자기 이렇게 말아 올려서 뭐 전고점을 향해 간다. 요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는 있다. 나올 수는 있되 좀 횡보가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17년 때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반등이 계속 있어요. 근데 계속 큰 하락이었죠. 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바닥을 지지, 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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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하다가 지하실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런 형태로 반등이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꽤 길긴 해요. 길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한 달 정도 반등, 한 달 정도 반등. 근데 이게 지금 비트가 이래서 그렇지, 이때 당시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시장 분석을 잘 하셔서 알트코인, 그러니까 반등을 먹을 거면은 알트코인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추세에서의 이제 관점은 비트지만 반등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이제 좀 드시기에는 수익률 쪽으로는 알트코인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진입 시기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그때쯤이면, 이때쯤이면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어떤 좀 미 증시라든지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큰 거시 경제, 매크로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정도쯤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보는 거는 한 올 여름 전, 그러니까 한 6월, 빠르면 뭐 5월, 6월, 7월 이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분위기를 계속 봐야 알겠지만, 물론 아마 피장이 굉장히 빠르니까요. 뭐 당장 다음 달부터 뭐 반등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한 빠르면 5월, 6월, 7월 이쯤부터 약간 좀 매집을 하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단지 그냥 어떤 기간적인 그런 관점이고요. 분명히 이제 실제로는 뭐 차트도 봐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분위기,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들은 다 거의 제 피셜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 말고 특히 이제 저랑 좀 반대되는 의견이라든지 좀 다른 의견들을 많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근거 없이 좀 종교 방송 있잖아요. 특히 막 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그런 게 필요한가 지금? 물론 이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그런 방송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송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좀 이제 하락을 얘기하더라도 좀 그런 분석적인 얘기들로 해주시는 방송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재진입 시기 말씀드렸고, 매직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비트 위주로 좀 많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또 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가 상승을 했었고, 큰 흐름에서 한번 볼까요? 코로나 2020년 3월에 비트가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9월, 10월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1월, 12월 차트가 어땠냐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본격적인 비트 랠리입니다. 비트 랠리가 바닥을 3월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9월, 10월, 11월부터 급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 1이겠죠. 비트코인의 랠리가 시작이 되고요. 이더리움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라지캡 마켓 같은 경우도 그 뒤를 따라가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었던 게 상반기 때 대표적인 뭐 솔라나, 아발란체, 루나 이런 친구들이 하반기까지도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어떤 큰 머니 플로우를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면은 항상 비트를 좀 많이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에도 그랬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전체 시장의 리셋, 그러니까 5월달 같은 장세랑 이번에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월달 같은 경우는 어떤 상승장의 연속 안에 있던 잠깐 조정 느낌이었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꺾인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트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리고 알트를 진입하는 거, 그런 자금들 외에는 이제 내 메인 시드를 갖다가 비트코인 위주로, 이더리움도 삐삐입니다. 이더리움 노노,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담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랠리가 시작된다면 그때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직팔 코인, 이제 비트, 대표적으로 비트고,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레이어 1 친구들을 매집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근데 거기에서도 이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일지, 하락이 끝이 어디일지, 하락이 깊이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 지금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위험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18년 때도 시총순위 20위 안에 있던 진짜 너무 근본 알트 코인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니까. 지금 없어요. 거의 시총 상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밀렸거나 뭐 사라졌거나 상폐됐거나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캣캣 보고, 아니 그래도 물론 이더리움은 좀 논외입니다. 지금 어나더 레벨이 됐기 때문에 논외지만 분부도 어떻게 보면 좀 논외예요. 뭐 솔라나 신흥 친구들 위주로 볼게요. 솔라나라든지 테라, 폴카닷, 아발란체, 매틱, 뭐 니오 프로토콜, 알고랜드, 팬텀, 이런 친구들이 이게 지금 다음 시즌이 도대체 언제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음 시즌 전에 하락이 얼마나 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에 대한 인지는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2017년, 18년에도 그런 메이저급 코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코인 붙잡고 투자한 분들이 지금 리플, 이오스, BK 이런 거 사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금 솔라나, 무르나, 아바란체 이런 친구들이 굉장한 기술력과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상승 가도를 있게 한 어떤 커뮤니티, 해외 자본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건 사실 이번 시즌 한정이 있고요. 만약에 다음 시즌, 넥스트 시즌이 온다고 한다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고 그게 언제까지 지금 이 하락장이 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굳이 이런 좀 리스크 있는 반등 먹는 건 좋습니다. 반등 먹는 건 좋은데 이런 리스크 있는 친구들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담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 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 왜냐면은 이번 시즌 내내 핫했던 친구들이고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었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쟤네 엄청 많이 오르네. 나 못 샀는데. 너무 아쉽다.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나도 사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그래서 하락장 오면 쟤들 사야지 하고 찜콩을 해놓거든요. 사람들이. 즐겨찾기를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즐겨찾기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코인이 분명히 솔라나, 테라, 아발란체, 매틱 이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하락장이 와도 중간에 반등이 왔을 때 반등 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비트랑 차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시면 좋냐면 트위터에서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차트리스트들의 분석을 갖다가 보세요. 보시고 예를 들어서 솔라나다. 그럼 솔라나 차트를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너무 올랐었죠. 이때 구간에 이제 9월에 엄청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이제 이 이후로 몇 번 있었죠. 근데 지금 차트가 이 조정 구간의 어떤 지지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하게 오른 이 초기 구간의 지지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 이게 차트적으로 그냥 이게 너무 뻔한 분석이죠. 그래서 지금 레벨로 봤을 때 거의 뭐 70달러, 8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분석이죠. 차트적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그 밑으로 갔을 때 비트가 지하실 갔을 때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40달러, 6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아발란체 한번 볼까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6월, 7월에 상대적으로 솔라나보다 이제 이런 지하실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좀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었고 그 구간이 뭐 50, 뭐 38, 뭐 사실 뭐 지지 구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요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강한 지지 구간에서 매수 대기를 했다가 매도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 이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면 4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루나 같은 경우도 서포트 라인이 뭐 30달러, 40달러 이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비트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가정입니다. 혹은 횡보하거나 횡보가 길어지거나 하락이 길어지거나 이런 얘기고요. 제가 지금 퍼드가 아니라 약간 좀 공포를 너무 조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매틱 같은 경우도 뭐 1.3에서 뭐 1달러까지도 좀 열려 있다. 지지 구간이 그곳이다. 그리고 뭐 팬텀 같은 경우도 1.35달러.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거의 이 시장이 지금 상승하기 초입까지도 떨어지는 구간인데 지금 0.4까지도 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차트적으로 분석하는 거라서 사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톰 이 한 사람의 분석이라서 좀 그것도 좀 걸리긴 하네요. 아톰 같은 경우는 뭐 23달러까지도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죠. 그래서 이런 개별 알트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개별로 다 다르잖아요. 비트가 하락하는 거에 이제 뭐 비례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알트코인들은 좀 개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하락이 좀 지난, 그러니까 이제 요 며칠 새에 이런 하락이랑 12월 3일이라든지 그리고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이런 하락이랑 좀 달랐던 지금 어제 그제 이 하락의 포인트가 뭐냐면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하락 대비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떨어졌다 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자산에는 우리 지갑에는 더 힘들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건전한 하락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락이 왔을 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큰 하락이 와야 되는 게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전통적인 논리이고, 좀 지금까지 이제 12월 3일이라든지 뭐 12월 말 1월 하락장 같은 경우는 비트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오르는 알트들 이런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깎여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됐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하락의 어떤 그런 패턴이 좀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이 하락이야말로 좀 우리가 계속 봐왔었던 전통적인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다. 그리고 정말 정확한 좀 건전한 하락의 형태고, 물론 이 하락이 갭이 커서 이게 건전하다라고 좀 표현하는 그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뉘앙스로 좀 봐주셨을 때 이제 건전한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가 하락하는데 알트들이 하락 안 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하락은요, 오히려 하락을 길게만 하고 그러니까 더 아프게만 하는 하락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한 방 제대로 팍 이렇게 맞고 한 방 두 방 이렇게 제대로 맞고 차라리 그냥 바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낫지, 애매한 하락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시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마켓캡으로 봤을 때도 이게 암호화폐 전체 시총입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급하게 100천만 10만원 100만원 2조 달러 2조 5천 달러까지 갔었죠. 거의 3조 달러까지 갔었네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죠. 전고점에 비해서. 11월쯤에 이때가 선물 ETF 승인 이 이슈였는데요. 이때 전고점을 찍고 전체 시총으로 전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반토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 정도까지 이제 시장이 좀 깎였고, 그리고 오늘 좀 자료가 뭐가 많았는데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가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FTX에서 이제 IEO를 진행을 했었죠. FTT 토큰을 가지고 홀더들에게 이제 IEO를 진행했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제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저번 IEO가 스타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 폴리스 이 페어 토큰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안겨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청나게 줄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 이제 좀 많이 이제 저기가 됐었는데,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하락 장세이기도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전에 이제 세럼은 사실 초기예요. 초기고 피다 같은 경우도 본피다 같은 경우 초기,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했었던 애들이 옥시젠, 머큐리 뭐 이런 친구들, 맵스라든지 햇젯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 수익률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뭐 그렇게 크게 한쪽에서 좀 기대가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라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솔라나 쪽이랑 좀 깊이 연관이 있는 뭐 샌뱅크머, FTX, FTT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솔라나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솔라나가 가격이 많이 깎여지고, 솔라나 생태계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생태계들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했을 때 그 어떤 형태가 솔라나만 많이 오른 경향이 있어요. 사실 가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친구들 지금 가격 보시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포인트냐면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했었던 플랫폼 그리고 생태계 레이어 1 이런 지금 구조가 좀 건강하게, 그러니까 좀 생태계 전반적으로 같이 성장을 했냐, 아니면은 어떤 그 수도권 형태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수도권이 붕괴가 되는 거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솔라나 좀 뭐 까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내용이었고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기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지금 당장 뭐 없죠. 지금 제가 뭐 추천드릴 만한 거는 뭐 후오비 프라임리스트 뭐 요런 류, 뭐 바이낸스 런치패드, 아니면 뭐 쿠코인 스포트라이트, 아니면 뭐 그 정도, 뭐 비트 바이비트에서 뭐 비트 토큰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런치패드류 말고는 없고, 뭐 NFT 지금 최근에 뭐 NFT 시장에서 뭐 핫한 얘들 몇 개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베베 같은 데서 민팅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지금 제가 뭐 추천드릴 만한 이런 트렌드로서도 지금 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트렌드가,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붐업이 될 때 트렌드가 따라오잖아요. 항상 트렌드가 따라오고 유행이 따라오고 NFT가 따라온다면 NFT에 맞는 최적화된 솔라나 생태계가 컸고, 아발란체 뭐 루나 이런 생태계가 컸고, 상반기에는 디파이 붐이었다면 디파이에 최적화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붐브 이런 애들이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됐었던 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친구들인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속 플랫폼을 찾잖아요. 우리가 플랫폼을 찾는단 말이야. 근데 플랫폼의 종류가요, 처음부터 우리 플랫폼 할 거야, 우리 레이어 1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고, 그게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 친구들이 뭐냐면 루나라든지 위믹스 같은 친구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루나 플랫폼 코인 아닌가요? 위믹스도 뭐 플랫폼 코인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초반에는 플랫폼 코인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루나 같은 경우도 코스모스 쪽에서, 이제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서 파생된 친구고요. 사실 루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냐면, 신현성 대표가 팀원 쪽을 하면서 페이 쪽, 그러니까 페이먼트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페이먼트 쪽 전문 이제 프로젝트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게 UST라는 탈중앙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냐면은 페이먼트 쪽으로 하려면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결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직접 발행하는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스테이블로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 테라 생태계에서 너무 좀 잘 되기도 하고 이제 꿈이 커진 거죠. 왜냐면 다른 플랫폼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 정도 할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코스모스에서 나와서 나왔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좀 이렇게 독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모스 생태계였는데 오히려 이제 더 큰 성실 어람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되었고 프로젝트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도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작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체적인 우리 위믹스 생태계 우리가 만들자, 이런 식으로 좀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생태계라든지 이런 진짜 잘 되는 프로젝트 그런 것들 좀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시면은 좀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2020년, 21년에는.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이제 학습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에 시즌이 왔을 때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시드입니다. 시드. 돈. 지금 돈이 최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게, 하락장 때 어설프게
헛짓거리해서 시드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나중에 저도 엄청 많이 후회했었던 건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근데 이 하락장이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언제 얼마나 깊이로 갈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하락의 기준을 섣부르게 잡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락의 그 기준을 뭔가 믿지도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시드 날리지 마시고,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진짜 어설프게 뭐 ICO라든지 IEO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설프게 뭐 NFT 이런 거 2차 마켓에서 사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모으세요. 돈 원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뭐 디파이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로 그냥 이렇게 예금 받으시는 거 말고는 위험합니다. 페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 해야겠죠, 계속. 하여튼 시드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상등장이라는 그 본격 초입에 들어가서 매수해도 진짜 안 늦어요. 그 초입에서 내가 시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만 5천만 원만 1억만 더 있어도 이거 지금 초입에서 그 조금의 돈만 더 있어도 내가 지금 나중에 반년 뒤에 1년 뒤에 10배 20배를 버는 돈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진짜 지금은 여러분이 만약에 현금화를 잘 해두셨다면 그 현금화 한 거 잘 보존하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저점 잡는 현금, 그러니까 시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고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시드 보존 잘 하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너무 막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이건 누가 봐도 베팅 해볼만 한데, 그때까지도 아니야 이거 상승세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단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락장에서 함부로 시드를 낭비하지 마라. 이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물려 있다면 사실 손절할 타이밍 이미 다 없죠. 날아간 거죠. 그래서 버티셔야죠. 버티시고, 잡코인 아니신 분들은, 없어질 코인이 아니신 분들은 버티시되 본인들 코인 평단가 내려갈 때마다 물 계속 타세요. 물 계속 타시고, 본인 믿은 프로젝트니까 끝까지 믿고 가보는 거,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좋은 투자 마인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참 하락장 때 좀 그래요. 왜냐면은 막 주변에서 막 다들 좀 힘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 이거는 사실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게 개인의 영역이고, 뭐 누가 힘들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도와주는 건 돈을 주는 건데 돈을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다쳤다, 그럼 내가 그러면은 뭐 약이라도 사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투자의 영역은 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뭐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 이 정도라고 좀 마무리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 좀 약간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이제 좀 저의 이제 생각대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겁을 들인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근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좀 겁을 먹어야 돼. 지금 괜히 섣부르게 본인 스스로 이제 바닥 잡고 내동매매 했다가 나중에 시드 없어가지고 아까워서 매수 못하는 것보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너무 하락장 얕보지도 마시고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 파이팅.